네, 이제 챕터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재무회계 파트 중에서 전산회계 1급 첫 번째 회계 개념과 이제 순환 과정 챕터 1을 함께 다룰 건데요. 챕터 1은 사실 1, 2, 3, 4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단원 평가 실무 이론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무 이론 편은 객관식 문제를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1 공부하면 2, 3, 4 이렇게 순서로 해야 되는데 이게 회계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뭐 재무제표를 얘기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과목은 이렇게 챕터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학습을 하시고 첫 번째 회계 이론을 조금 더 마무리하고요. 재무제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순환 과정을 좀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와 기본적인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 개념 체계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 이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순환 과정에서 얘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다루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이 챕터 1은 순서를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아마 OT 수업을 들으실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재무, 원가 관리,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회계의 목적은 딱 한 개예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고 재무제표는 완벽한 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 기준은 왜 필요하냐면 이 재무제표라는 게 외부 사람들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의한 숫자여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을 수 있으려면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니까 어떠한 기업도 지 맘대로 하면 이익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의 기준으로 쫙 계산된 걸 보면서 얘 이익 5억, 얘는 이익이 2억. 그럼 5억짜리 기업이 낫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공부하는데 이유는 얘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회계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외부에 누가 볼지 모르니까 완벽해야 되잖아요.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기준을 공부하고 그 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재무회계를 얘기하다가 제가 과거지향적이고 정기적인 보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무제표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뒷부분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 지금 물어온 것 같아서 재무회계가 왜 과거지향적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몇 년도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서 있는 연도는 2020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2020년도에 내가 서 있는 시점에 내가 지금 어떠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본다면 내가 만약에 2020년도가 이게 1년이다. 1년이 내가 지금 3월 달에 서 있다. 5월 달로 해야겠다. 5월 달에 서 있다. 그러면 5월 달에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 삼성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요. 몇 년도 재무제표가 나에겐 최근이에요. 2020년도의 재무제표를 못 보죠. 아직 중간인데 적어도 전년도 재무제표겠지. 이미 회계라고 하는 정보의 특징은 만들어서 보고되는 그 순간 과거지향적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어. 그럼 추정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 양식을 언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까요? 보여주고 싶을 때 주주가 예뻐 보여. 투자가 많이 들어왔어. 오늘 한번 보여주자. 투자가 이렇게 안 돼? 아유, 보여주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 정기적으로. 기본이 1년, 기본적으로 6개월 또는 분기 3개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상장 기업은 3개월 단위로.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영업이익 급락 뭐 이런 게 하락. 뭐 전년도 대비 하락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 힘들어졌나 봐. 막 이런 얘기 하죠. 다 그런 거. 정기적인 보고. 그 회차가 좀 많고 적고 이런 식의 차이. 근데 관리회계는 지네끼리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준도 없고 경영자가 얼마 이익 났냐 뭐 이런 거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회계는 왜 미래지향적이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원가 공부할 때 우리 재밌게 막 하는 거예요. 엄청 재밌거든요. 웃겨가지고 막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2020년이잖아요. 우리가 요 펜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1년 동안 자동차 만든 게 1년 동안 몇 개 만들었고 그 1년 동안 그 많은 자동차 한 대 한 대 다 더해가지고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데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면 그걸 뭐하러 보고해? 그건 재무회계가 하는 일이지. 그 원가회계는 뭐 하는 거냐? 원가는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한 달이에요. 기본이 한 달. 이렇게 가요. 원가는 1년 동안 기다려가지고는 원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 기본이 한 달입니다. 기본이. 자, 2월이다 해봅시다. 자, 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몇 개 만들었어? 야, 자동차 만들 때 몇 명이 일했어? 몇 시간 일했니? 야근 수당 줬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혹시 노조하진 않았니?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원가 얼마 들어가니? 그것 좀 뽑아봐. 근데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원래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120 들어갔네요. 한 대당. 근데 판매가는 똑같아요. 200인 거예요. 그 시가 요즘 약간 그제 같아 조금만 참으시고 이건. 그러면 200만 원에 판매하는 것 똑같은데 100만 원의 원가가 들어갔을 때 남는 이익과 120만 원이라는 원가가 들어가서 남는 이익은 너무 다르죠. 여기에서 이제 기업의 이익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결과를 2월 달에 있었던 이 일을 1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알아야 맞겠어요? 지금 당장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막 미친 회사는 막 한 주 단위로 돼. 일주일 단위로. 빨리빨리 보고해봐. 자, 원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 얘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거에 따라 막 이익이 움직이잖아. 이거 누가 궁금하겠어요? 몰라요. 얘는 알려주지 않아요. 얘가 궁금하지. CEO가 이거를 판단해야 3월 달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하는 거잖아. 3월 달에. 3월 달에 그러면 얘를 원가를 내리려면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좀 비싼 가격으로 팔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2월 달에 원가가 100%가 나오지 않아도 대략의 금액이라도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2월 달에 원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2월 말에. 전기요금이 안 나왔잖아요. 3월에 나오잖아요. 2월 달 전기요금은 3월에 나오죠. 그쵸? 그러면 3월 달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또 늦어지잖아? 빨리빨리 보여줘야 돼.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조금 추정치를 보고하는 거 인정. 이유는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장하고 나하고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매우 수시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수준이 다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원가가 어려운 이유는 기업마다 다 다르고요. 원가 계산할 때 이름도 다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짜증이 나는 거지. 실제로는 기본 개념은 되게 심플한데 그러니까 그게 원가와 재무가 가지고 있는 차이고 그다음에 세무회계는 세금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시험 보는 기업은 V8라고 불러요. Value Added Tax라고 부르는데 그건 부가세 공부할 때 할 거고요.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훈이 뭐 과거지향적이고 세금은 언제 보고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세법에 다 있어. 정확한 날짜가. 그래서 정확한 날짜까지 세금을 신고하면 되고요. 늦으면 가산세 붙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치밀해야지. 대충 해가지고는 큰일 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회계 분야가 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야는 재무회계예요. 지금부터. 자, 그 지금부터 재무회계라는 얘기는 원가나 부가가치세를 언급하지 말고 우리는 목적이 딱 하나. 재무제표 만든다가 목적. 근데 만약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퉁쳐가지고 회계라고 말하면 물어봐야 돼. 회계라고 말하면 재무회계 말하는 거야? 관리 말하는 거야? 세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무슨 회계를 공부하는 겁니까? 그럼 재무회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재무회계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한다. 재무회계 모르면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른다. 이게 기본이 되니까 회계가.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부분은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부기가 무엇인지 종류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간단하게 재무제표의 종류를 좀 보고요. 회계 순환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회계 기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같이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기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우리 교재상에 22페이지예요. 부기의 의의. 부기라고 하는 게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 북키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장부 기입에 앞자, 뒷자 빼고 부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장부라고 하는 게 회계에서 말하는 장부는 돈이 오고 가면 장부 열어가지고 기록하잖아요. 빨간 장부 아주 옛날. 저도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노안 생기고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빨간 장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빨간 장부 지금도 조그만 기업, 조그만 가게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특별히 전산을 가지고 활용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들은 빨간 장부 여전히 쓰거든요. 그게 하드카바로 되어 있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죠? 그래요. 넘어가요. 패스. 부기. 장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부기라고 부르는데
그 장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장부가 하나 있어요. 엄마들이 쓰는 가계부, 어렸을 때 이것 좀 써보라고 했던 용돈기입장, 현금출납장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용돈기입장도 장부예요. 우스운 장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장부예요. 용돈이라는 걸 뭐 요즘에는 카드로 많이 받지만 카드로 받으면 장부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하여튼간 뭐 카드 자체가 빅데이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현금만 용돈으로 받았을 때 현금 출납장